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강TV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 날, 하늘 보세요. 완전 예쁘죠? 지금 딱 가을 하늘, 제가 좋아하는 하늘입니다. 제가 어디 가냐고요? 그건 비밀이고, 오늘 방송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월달 한국 증시 너무나 힘든 구간입니다. 8월 5일날 3296포인트를 찍고 지금까지 쭉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외국인의 매도가 세짐에 따라서 더욱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큰데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1000포인트까지 이탈해서 지금은 9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한국 증시 어떻게 예상할까요? 한국 증시를 보는 한강TV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월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이 아닌 기술적 반등이라 함은 현재로서는 낙폭 과배로 인해서 일시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지 다시 한번 옛날처럼 큰 상승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테이터링, 중국 경제 경착륙,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표는 코스피 지수와 원화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KB 국민은행 연구원에 따르면 다음 주 잭슨홀 미팅이 있고 9월 중순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테이터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고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를 일찍 꺼낸다면 10월까지 오를 수 있겠지만 9월 들어서부터 안정세를 찾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증시의 리스크는 은행 대출 막히고 금리는 인상을 앞둠에 따라서 영끌 비투를 한 투자자들이 현재 살얼음판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통금리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근 신용을 이용해서 빚내서 투자한 B2 주식들이 강제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반대의 매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신용을 사용해서 올라가는 부분, 증시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반대의 매는 개인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후에 주가가 급락하거나 정해진 만기 내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주식을 사고 나서 3거래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주식을 강제로 처분합니다. 최근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25조 3,600억 정도로 집계되었는데요. 전날보다 낮아졌지만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7일 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는 8월달 B2가 크게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수는 8월달에 32.7%나 급증했고 코스피 전체로는 3.1% 느는 데 그쳤는데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손실이 너무 크니까 손절을 못하니 빚내서 물타기라도 하자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신용융자를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8월에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 전부 다 개인이 매수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빚내서 투자한 이 B2가 반대의 매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투매가 나올 경우에는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우리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는 내년으로 예상됐던 미 연준의 테이터링이 올해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불안감, 다른 하나는 역대급 실적에도 힘을 못 쓰는 반도체주에서 보듯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매도, 정말 지금 너무나 화가 납니다. 개미들도 저희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은 바로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70.4% 정도이고 공매도 과열 종목은 총 28개, 진짜 말도 안 되게 짜증나는 공매도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은 셀트리온으로 1조 1,5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LHMM과 LG디스플레이도 공매도 잔고가 각각 6,600억, 4,900억 정도 집계되고 있고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는 롯데관광개발 7.29%, LG디스플레이 6.25%, 신풍지아 4.24%, HMM 공매도 잔고 비중도 4.09%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보이는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저의 다음 주 매매 예정은 지난주 증시 하락에 따른 낙폭과대 영향으로 월화 중에는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저는 종목 비중을 축소할 것이고 추가 현금화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DPC, 네이버 등 8개 종목 정도로 포트폴리오 압축할 것이고 상승이 나온 날 종가에 인버스로 분할 매수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을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 주식 비중을 확대할 것입니다. 예전 유튜브에서 언급드렸던 로블록스 그리고 라운드힐 일명 메타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매수를 할 것이고 확실한 시장 상승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신규 종목은 매수를 자제할 생각입니다. 하반기 증시를 보는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9월달 추석 연휴가 있을 때 증시는 대부분 빠졌던 경험이 있었고 10월달, 12월달 그 사이에는 대주 장로세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매도를 진행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 심리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달러 인덱스, 미중 갈등, 테이터링, 금리 인상, 변종 코로나 등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놓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꼭 상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